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8%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또다시 불거진 그리스의 재정 위기와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검토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가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국회가 정부 주도의 메가뱅크 저지 법안을 상정하자 메가뱅크 탄생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밀어붙이던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잠정 연기하면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발언을 하는 등 대권 고지를 향한 새 굳히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봐주십시오. 네, 전일 시장 나름대로 뭐 변동성 위아래로 좀 흔들어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만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지요. 자,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은 이마트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마트가 9% 올랐죠? 네, 그런 반면에 또 신세계는 또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반대적인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마트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철강주도도 상당히 조금 하락을 키우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낙폭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에 조금씩 나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를 두 번째, 그리고 LG를 세 번째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다섯 번째는 GS를 일단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이라는 종목이 참 오랜만에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네요. 자, 첫 번째 효성, 그리고 한화케미칼,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글로비스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좀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OCI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기관과는 반대로 효성, 그리고 이제 신세계, 현대제철 이런 순서대로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기관과 같이 양 매도 나왔다는 거 참고를 하십시오. 자, 기관은 LG전자입니다. 정말 LG전자에 무슨 원한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52주 신저가를 낼 정도로 LG전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스코, 그리고 세 번째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제일모직, 현대제철 순서대로 일단은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이 요즘에 와서 더욱 그 낙폭이 좀 크다라는 것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쪽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이틀째 상승을 했는데 기관이 홀로 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하나투어, 셀트리온, 실리콘웍스, 테크노세미캠 고용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은 셀트리온, 모두투어, 젠백스, 성강밴드, 리캠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여행주 중에서도 외국인 쪽에서는 하나투어, 기관은 또 모두투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0.55% 상승한 464.8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징 테마와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주 5일째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는 소식으로 여행주인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아울러 교육주인 청담러닝 그리고 에듀박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징 종목은 내년 하반기 간암, 뇌종양 치료제에 대한 임상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이노셀이 또 상한가에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또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쪽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수가 1%대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유럽 증시 역시 1%대로 크게 내렸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죠. 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하루 만에 꺾여버렸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 하루 만에 또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프랑스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이 조금 악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추가 지원안에 대한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가 그리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 또 불안감을 작용하면서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낙폭을 또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의 영향으로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조금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자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그리스에 대한 손실 위험을 이유로 해서 소시에테 제네럴, 그리고 크레디, 아그리콜, 그리고 BNP 파리바, 세계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와 그리고 민간 부분 대출과 관련해서 디폴트 가능성이나 채무 구조 조정이 등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는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요소로 강력한 재무구조, 그리고 실제적인 규모, 그리고 소득원의 다양함을 꼽았는데요. 그래서 크레디 아그리콜, 그리고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한 단계 이상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 이상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민간 투자자들을 그리스 지원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민간 투자자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프랑스는 반대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을 또 증폭시켰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또 미국 증시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좀 일제히 하락 출발했습니다. 유럽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우려감도 있었지만 미국의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시장이 좀 악재가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발표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리고 산업생산과 같은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경제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이 된 것이 시장을 하락으로 이끈 요인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고 난 뒤에 시장은 좀 지속적인 매도가 유발이 되면서 낙폭을 180포인트가량 확대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폭, 어제와 또 반대로 상당히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이 좀 악재가 되면서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경기에 조금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원자재, 그리고 산업주가 또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해서 차례로 한번 살펴본다면 산업생산,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생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산업생산 같은 경우 조금 예상치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발표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는 0.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인 0.2% 증가를 하회를 했습니다.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 생산이 부진하고 일본 지진에 따른 자동차 부품 수급이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생산의 75%를 차지하는 공장 생산이 0.4% 증가한 데 반해서 자동차의 부품 생산은 1.5%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일본 지진과 그리고 쓰나미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품 공급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면서 제조업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공장 생산, 산업 생산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업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은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한번 또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7.79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12 상승을 뒤엎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위축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 둔화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더욱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한번 보신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뉴욕, 뉴저지 북부, 코디네킷 남부에 있는
제조업체의 사업 상태, 그리고 기대치 등을 평가하는 경제지표로서 해당 월의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가장 빨리 가늠하는 잣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가는 대로 지금 전월에 대비해서 좀 하락을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이 달러 약세를 용인을 하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걸면서 제조업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특히나 동부, 뭐 디트로이트 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동부 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뉴욕도 마찬가지로 동부죠. 그래서 동부 쪽의 제조업 지표가 안 좋다는 것은 미국 전체 제조업 지표가 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업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된다면 이후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도 안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ISM 비제조업 지수보다는 ISM 제조업 지수에 중점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I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한번 안 좋게 나온다면 시장을 한번 출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본다면 전월 대비 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0.1% 상승보다 상회를 했지만 4월 0.4% 상승에 비해서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0.2% 상승했다는 의미는 4월 달에 비해서 0.2% 정도 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죠. 그래서 상승폭은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고 4월 달에 비해서 0.2%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달 이후에 3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생산자 물가 지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적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달러 약세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 들려온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권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주요 증시 정리 부탁드리죠. 네네. 예. 자, 일본 증시는 올랐고 또 중국 증시는 내려가는 그런 혼조세가 좀 보였습니다. 예.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증시를 보면 참 재밌는 특징이 이놈의 그 도쿄전력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 세력도 많이 붙겠어요. 그렇다고 좀 봐야겠죠. 예. 어제 같은 경우도 31%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도쿄전력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핫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 일본 증시는 한 0.28% 오른 9,574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경제 지표가 비교적 그 선전했다라는 그런 안도감에 글로벌 증시가 나름대로 상승을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꺾이면서 좀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기가스업이 한 2.29%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그 내각부가요, 이 도쿄전력의 원전 피해에 따른 이 보상 비용을 도쿄전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음에 내년 4월이죠.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을 최대 16% 인상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이러한 것이 호재가 돼가지고 31%나 도쿄전력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칸사이전력이나 야마다전기 같은 이러한 그 회사들도 같이 좀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자원 관련 업종들도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주도 선전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는 부진을 좀 원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0.9% 하락을 한 2,705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요,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드앤푸어스, 그러니까 S&P죠. S&P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의 신용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라고 밝혀지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지수가 한 1.45% 하락을 했고요. 건설도 그리고 기계 설비 쪽도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우리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우리 그 어떤 기계주나 이런 쪽에 좀 선전이 또 오늘 그런 빛을 좀 퇴색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네. 중국에서도 금융주들은 또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대만 증시는 이틀째 상승을 했고 홍콩 증시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증시, 이제 우리 증시도 좀 살펴봐야겠죠. 자, 코스피 증시는 어쨌건 올라락 내리락 하면서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 매수가 좀 급격히 땡겨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9.7포인트 오르면서 2086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개인의 매도세가 있었지만 외국인이 소폭 매수로 좀 돌아서는 부분, 그리고 기관의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수로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좀 보자면요. 운수창고, 섬유, 종이, 기계, 화학, 건설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보험과 특히 이제 철강 쪽이 조금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기계 업종이 중국의 CPI 지수가 34개월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가의 안정세가 조금은 되찾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긴축 정책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어제는 좀 강세를 좀 보여줬었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그다음에 한라공조랄지 YG원 같은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아까 중국장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마트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마트가 9%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좀 사랑을 가득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신세계는 조금 반대로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글로비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죠. 어제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운송의 다른 그 종목들까지도 좀 같이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LG 패션이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 쌍용건설도 한 7% 정도 상승했다는 것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아까 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가 상승했듯이 역시 지주사인 두산까지도 한 3%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한 0.55% 정도 상승을 한 464포인트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이 128억 정도 홀로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업종별로 종이, 제약, 기계, 화학, 건설, 전기전자 쪽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방송 서비스, 통신, 운송, 음식료 쪽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 외에 특징적으로 좀 한 가지만 더 본다면 금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3년 내에 3배까지도 오른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전망 때문에 뭐 애강 리메텍이나 고려아연, MK전자 등이 또 장중에도 그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체크해 볼 만한 사항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지금 시각이 8시 16분, 개장을 한 4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일 연속 반등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이에 동양종금증권은 아직은 기대를 가지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미국과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고 조언했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기존의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 시장이 전일 상승에 따른 분위기 호전 속에 업종 및 종목별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높아질 실적에 대한 민감도도 높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이익 개선 업종인 자동차 및 부품, 지주회사, 음식료 및 담배, 내구 소비재 및 의류 등의 단기적인 관점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은 현 시장에 대해 주요 매매 주체의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의 경제 전망을 수치에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넓은 범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관점으로의 접근은 하반기 코스피 상승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로 가보겠습니다. 상암지점의 최현석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코스피가 추가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셨는데 정말 그런 건지,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맞을 건지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저점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일단 최악을 벗어났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단기 하락률이 이미 지난 상승 추세 내의 저점 레벨에 근접을 했고요.
그리고 전일 순매수 전환 외국인도 이런 심리 개선을 좀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장세에 있어서 긴장감을 놓치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반등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선이 좀 더딘 거래량 지표가 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회복이 되되 제한적으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세를 끌어나갈 만한 그런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상위 심리가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로 인해서 좀 변동이 커질 전망이고요. 지금 저희가 오늘 제목으로 나갔던 실루엣의 정의는 밝은 바탕을 배경으로 드러나 있는 윤곽입니다. 현재의 국내 증시도 이와 유사해 보입니다. 악재들은 회계의 윤곽이 보이고 있고요.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장세의 추스림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이제 업종별로 전망을 보시면 자동차, 건설, 조선 업종이 좀 대표적 타겟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항공, 유통, 보험 등의 내수주의 트레이딩도 유효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제 현재 IT 2분기 실적 어느 시대를 보이고 있는 IT에 대한 그 심리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좀 주목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의견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사흘째 강세행진을 펼쳐나갔습니다. 오늘 장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밀리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도 좋지 않았고요. 유럽에서 나오는 여전한 이 재정위기 관련 리스크 때문에 시장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1% 넘게 급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펼칠지 저희가 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업종, 나쁜 흐름을 보였던 업종 각각 구분을 해서 각각의 대응 방법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가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 장입니다. 주 5일 수업제 확대에 따른 관련 테마주들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0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성현 대표님. 네. 그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제 소폭 들어오기는 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시장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네.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장 전략 짜주십시오. 자, 글쎄요.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어저께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중국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 반등을 시키는 데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번 했다. 그러면 이제는 미국이 그런 역할을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미국 쪽에서 좀 좋은 그런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소식들만 들리고 있고 또 그리스 문제도 지금 합의가 돌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한 20일경에 있는 그 재무장관 회담 쪽에서 좀 미룰 것이라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밀어버린 부분입니다. 뭐 나름대로 하루 좀 땡겨가지고 19일 날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또 23일, 22일, 23일 날 있는 또 그런 쪽에 또 넘길 또 확률도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번 주 내내 조금 그 어려운 장세가 연결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또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부분이 그 기술적으로 봐도 조금 횡보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전혀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트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런 돌파가 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보여줬었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런 이 지지 라인이 일단 한번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쪽으로 조금 그 볼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깨졌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 놓길래 야 그래도 이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해 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만약에 또 이러한 그 아래쪽의 지지 라인을 또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간다면 다시 되돌려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 지지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횡보하는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구간이 조금 그 지지가 된다면 아래쪽에서라도 조금 더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낙폭이 좀 커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대응할 구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번 올해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는 한 19일 날로 좀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 대한 그런 합의점이 도출되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MSCI 편입 여부, 그리고 FOMC 내용까지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최현정 아나운서께서 또 방금 외국인의 그러한 그 매수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것이 조금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그런 정도였었죠. 100억이 조금 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인 매수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 기관의 매수, 그리고 이제 그 국가 쪽에서의 매수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더 이상 하락시키고 싶지 않은 정도의 의지를 확인하는 건 정도지, 아직 위로 땡길 만큼의 어떤 그러한 흐름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이제 좀 더 살펴보자면, 그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신용 물량이랄지 이러한 그 대출 썼던 부분들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5월 중순부터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를 좀 보신다 하더라도 신용 물량들이 지금 최고점 정도를 찍었다가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쪽에 회색선이 이제 신용 물량인데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아직까지도 그 바닥이라는 얘기를 드리진 못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나름대로의 이건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절대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군다나 탐욕에 눈이 먼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잔고가 많이 존재하는 한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확인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이제 테마주 장세가 좀 많이 이어지죠. 그래서 대선주 같은 경우, 어제 또 한세에서 24홀딩스 같은 경우도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또 박근혜 테마주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해봅니다만,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또 갑작스럽게 또 주 5일 수업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테마주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 잘 맞추십니다만, 일단은 그 테마주 관련된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놓고 그것이 한 달 후에 써먹을지 혹은 1년 후에 써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나온 또 주 5일 그 관련 수업 내용들도 일단은 뭐 여행 관련주랄지, 그 다음에 교육 관련주랄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주 관련 쪽도 나름대로 수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정리를 해보셔가지고요. 당장 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급등 나오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지금 구간이 크게 대응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어떤 의견 제시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21선에 위치해 있는 2090선 회복이 중요하겠다 하셨는데 찍고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맞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어제 그 전일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 영향으로 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영향으로 해서 장 초반, 아주 오전장까지는 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2090포인트 돌파율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예상치 못한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외국인의 수급을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아직은 따라갈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제는 2090포인트 돌파 여부, 오늘은 마찬가지 2030포인트 지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같이 보면서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먼저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남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2030포인트를 지지라고 보이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시나리오 더 말씀을 드린다면, 2090포인트를 저항으로 해서 만약 2030포인트를 깨져버린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런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90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을 돌파했을 경우는 이 부분을 돌파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이전과 마찬가지 2011년 3월달과 마찬가지 추세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이 자리를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 지수대를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모 프로그램에서는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지, 지표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호전이 됐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시장이 어떤 부분이 악재가 됐었냐면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악재가 됐었습니다. 근데 전일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됐지만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추세적으로 올려줄 가능성은 아직까지 작다는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월요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 그 얘기만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렸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단기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말 그대로 단기고 추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실 분들은 조금은 기다리시고 현금을 보유가 아닌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확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을 볼 때 제가 어제 한 시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의 선물이 조금 선물 매수 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어저께 외국인 쪽에서 선물이 매도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매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월요일 쪽에서는 조금 위쪽으로 원 타원형을 보였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 바닥으로 타원형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조금은 선물 매수에 관한 부분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후반 쪽에 조금 축소가 된 부분은 매도 포지션을 조금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 특히나 선물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도 투입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력은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업종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부분은 주 5일째 수업에 대한 테마성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업종이 번갈아가면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단기에 따라가지 말라고 무조건 드렸습니다. 당일날 매수하셔가지고 당일날 정리할 부분이 아니라면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면 따라가지 마시고 그 부분 전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아래쪽 5% 먹으려 하다가 크게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외국인이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포스코, 신한지주, 하이닉스, LG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이 종목들이 낙폭이 과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길게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펀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호텔신라, 제일기획,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삼성중공업, 화신, 하나케미칼 순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 외국인,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일기획, 화신, 하나케미칼은 기관 쪽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양주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장 대비 방어한다는 수준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크게 대응할 구간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 한다. 부정적인 얘기들만 계속해 들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얘기할 시간인데요. 어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김성현 대표 종목이 젠트로와 코엔틱이었는데 두 종목 모두 5% 이상 수익을 내줬거든요. 오늘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요즘에 종목이 잘 가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도 그 시장 자체의 어떤 대형주를 조금 대응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만 보더라도 시장 장세를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은 그런 또 테마성 종목에서 조금은 또 벗어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직 하우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 올해 중국 법인의 어떤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상승세가 다 나름대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보다 오히려 매매하기도 편하고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올라온 이후로 좀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이동평균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의 지금 지지를 나름대로 종가 상황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점차 올려놓는 흐름이 있죠. 자, 그래서 충분히 오늘 정도면 이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위로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을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매수가를 시초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24,000원이 한 번쯤은 걸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 상황에 때문에 좀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서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일단은 수익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좀 나오시는 게 낫겠고요. 그 부분만 잘 돌파가 된다면 일단은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요. 22,700원으로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시장 상황의 어떤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진입을 하시더라도 손절가는 짧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손절가인 22,700원 이하에서 시초가가 형성될 때는 본 종목도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2,700원 이하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될 경우에는 베이직하우스 공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 잘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어제 쌍용정보통신이 이제 움직일 시점이 됐다 하셨는데 정말 5% 상승을 했군요. 예. 일단은 상승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성남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연관을 지으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오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만큼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에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조금은 급등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룡물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하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룡물산 같은 경우에는 우유 및 액체 음료 포장 용기와 그리고 종이 쇼핑백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포장 용기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한 27% 차지하면서 시장에서 2위, 3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 기업 내용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접근 이후에 회사 자체는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단기로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단기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은, 먼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요 종목은 조금 세력이 다시 한번 붙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트마다 그 금액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만에서 500만 원 이하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그 이상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매수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5월달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폭이 되면서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루 창한가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은 좀 힘이 응축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2차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중은 작게 500만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1,950원에서 2,000원 정도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190원 이전에 한번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하락이 시작됐던 2,190원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1,800 장중 종가 보시지 마시고 만약에 종가상 1,88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건 종가까지 보지 마시고 무조건 손절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80원만 지켜준다면은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적은 금액으로 단기에 접근해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는 종목이니만큼 손절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이 됐는데요. 예, 예상지수가 무려 30포인트 가까이 빠지고 있군요. 예. 자, 예전에 한번 김국진 씨의 롤러코스터 강의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예. 자, 일단은 이 롤러코스터에 내려가는 아찔함이 좀 이제 당분간 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그 아찔함이 조금은 잠시만 있다면 또 끝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우리 굿모닝 예감 보시면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불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김성현 전문가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굿모닝 대방예감 3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만 계속 보시면 시장 대응 충분합니다. 예, 3부뿐만이 아니라 1, 2, 3부를 다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김성현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